요새 말로 중꺾마 있잖아요. 중꺾마. 네네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제가 그거를 뭐라고 바꿔서 보통 얘기를 하면 중사마라고 그래요. 중사마. 중요한 것은 사지 않는 마음이다. 안 사면 잃진 않거든요.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승리죠. 네. 정신승리인데 네. 내가 만약에 절대 수익으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뭐 덴탈 내가 팔고 나서 2배 오르고 K-팝 내가 팔고 나서 30%에서 50% 오르고 네. 미용기기도 만약에 오늘 다 팔았다 치면 네. 뭐 2배, 3배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를 굳이 아쉬워해야 되나? 그걸 아쉬워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그 중심을 못 잡고 내가 잘하는 그 능력의 범위도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어렵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싼 거 많이 보이냐?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왜 어렵냐? 싼 게 많이 보이는데 저는 과거 한 2020년부터 21년 말 22년 초까지 주식을 되게 쉽게 한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언택트 기간 동안에 네. 초반에 주식 좀 갈아타가지고 이른바 그 컨택트 주식, 네. 코로나 피해 주식으로 사가지고 몇 배 벌고 네. 그 다음에 2차로 아직은 회복 못했는데 얘네들도 리오프닝 되면 좋겠네 하는 걸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잘 되고 있던 그런 회사들로 투자를 해보니까 돈은 많이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잖아요. 네. 그럼 그 내가 잘 발굴한 걸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 뭔가 집중된 수요라든지 또는 돈 자체가 많이 벌리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든지 그렇죠. 또는 리오프닝 이후에 이미 수요가 있었어야 될 분야인데 막혀 있던 게 그냥 이연 수요로 나오면서 폭발성이 생기니까 주가가 오른달지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있다가 해소가 되니까 얘네 뻔하네 재무제표 딱 분석을 해보니까 매출액 요만큼만 나와도 해운 운임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나겠네? 라고 하는 지금 몇 년간 너무 쉽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23년이 사실은 네. 평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평소의 시장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20년의 경력을 두고 보면 네네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길게 막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거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였지? PR 이렇게 낮고 이렇게 좋은 주식 그냥 사면 먹는 것 같은데 분명히 네. 옛날에 2015년부터 한 20년까지는 맞아요. 주식 그렇게 했는데 더 복잡해지는 것 근데 이게 또 그때랑 비교를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원래 어려운 게 또 원래 어려운 거였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쉽게 해온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요새 그거 많이 읽어요. 과거의 그 고전들 고전. 책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큰 투자, 훌륭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써놓은 네. 그런 레터들이 있어요. 네. 그 헤지펀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회사 레터를 막 공유해 주거든요. 네. 그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읽으면서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 얘기가 이미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또는 몇 년 전으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맞아 이런 게 좋은 기업이라고 현인들이 했었지. 이럴 때 주식 사고 이런 때는 팔라 그랬었지 라고 하는 거를 약간 다시 뭐랄까 이 걸음마를 배운달까? 이 되게 큰 저는 그런 사고를 안 당해봤지만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몇 년간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재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걸음걸이도 어렵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 다시 하기. 그런 느낌이 지금 주식시장인 거 아닌가. 책 중에 제가 항상 읽는 책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립 비셔. 네, 필립 피셔 항상 책.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갖고 다녀요. 아니 그 몇 번 읽으셨을 때 그걸 왜 자꾸 갖고 다녀요? 그게 다시 읽으면 달라요. 고전의 장점은 그분들은 다 겪은 거잖아요. 예. 다 겪고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고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이 똑같은 고민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고민이 있어야 그들이 응답을 해주거든요. 네. 약간 갑자기 종교적으로 가는 느낌인데 정말 그래야 되고 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도 없어. 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네. 뭐 이곳저곳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주식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지 예. 저 펀드 매니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 네.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답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이러이러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러이러한 시도를 해봤고 지금 현재 상황과 나의 정체성은 이런데 이러이러한 걸 해봐도 될까요? 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립 피셔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책도 저한테 응답을 해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읽히는 글귀가 다르고요. 오. 같은 글귀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내용이 달라요. 지난번에 사놓고 기도를 하는 투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게 네. 저도 확 와닿는 거예요. 네네.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여다보면 오를 것 같아요. 네. 제발. 이렇게 세로 고침 한번 이렇게 튕기면은 오를 것 같은 느낌? 근데 기도하는 투자는 망하게 돼 있다. 이게 어떤 네. 이야기인지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해주세요. 가치 투자자들이 아주 초기에는요. 네. PER, PBR 낮은 걸 사요. 이게 싸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산전수전 겪으신 분들은 지금 PER, PBR은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에 얘네가 어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자. 그거 대비 싸면 투자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의 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큰 움직임, 산업의 움직임이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봐요. 네. 너네는 투기적이니까 그거 막 그냥 사겠지 뭐 AI 투자해.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지켜보다가 정말 뭔가 큰 조류가 된 것 같아. 네. 하면 이제 막 열심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리서치도 하고 막 데이터도 뽑아보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미래는 이럴 거야. 확실해. 네. 이 내재 가치는 이만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투자를 처음에 집행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이놈들 이거 모르네. 앞으로 요게 이 산업이 이만큼 될 건데 나는 다 계산해놨지롱.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네. 근데 보통은 시장 참여자가 맞아요. 그럼 주가가 이제 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동안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계산해놨는데 최소한 이 정도 가치는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를 줄여야 돼요. 이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실수를 줄이고. 이 실수를 기도를 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한 가지는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는 투자를 해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업종 중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풍력 발전, 네. 해상 풍력 뭐 이런 거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책 사업이고 네. 되게 긴 텀을 두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 발전 자료 같은 거 보면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발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싼 거야 라고 생각하면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20년, 3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꾸 뭔가 정책이 5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바뀌어요. 휘청하죠. 50년이 60년으로 바뀌어 있고 근데 내가 10년 동안 이 주식을 또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과연 풍력 발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보고 어떤 주식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확실해서 그때 되면 또는 그때까지 확고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언젠간 이렇게 되면 한 20년 후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되면 얘네가 돈 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한 회사들은요. 네. 결국에 기도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할 바에는 네. 초장에 예. 사람들 풍력 와 할 때 먹고 그때 팔고 따라가는 나가는 게 네네네. 훨씬 쉽지. 나만 선비야. 와 할 때 난 안 사고 난 연구할 거야. 난 계산할 거야. 하고 이제 사실은 겉에서는 이제 나 계산 많이 했어요 해놓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럼 네. 비즈니스 모델이 좋거나 확실하거나 네. 아니면 나만이 뭔가 이 회사의 이익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엣지가 있어야 돼요.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아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게 이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네네. 뭔가 내가 그 업종의 정말 전문가이거나 네. 아니면 거기 내부자와의 뭔가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거나 그 해당 산업의 뭐 현업에 있거나 뭐 이런. 네. 아니면 저희가 옛날에 그랬듯이 요새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듯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검색량하고 이 회사의 이익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되게 높은 것 같아. 요새 많이들 하시는 뭐 수출입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을 찾으면 불안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익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만이가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출입 데이터는 누구나 똑같이 봐요.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면 뒤처지는 거지 네. 내가 이걸 봤다고 해서 나만 엣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분기보고서 보는 거랑 똑같죠. 물론 분기보고서도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느 정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분기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실적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듯이 네. 수출입 데이터도 이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나만의 뭔가가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따박따박 돈을 당연히 벌어주고 성장성이 너무너무 담보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환경이나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당위적인 거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그 회사의 미래 실적을 나만이 또는 나만의 가족, 나만의 회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한 시점과 미래의 이 펀더멘탈 내재 가치가 개선될 만한 시기가 긴 것들, 그런 것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기술이 반도체 업종을 바꿀 거야. 이런 태양광이 앞으로는 모든 전력을 바꿀 거야. LED 조명으로 모두 다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20년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바꿀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쫙 오르던 시기와 그러고 나서 좀 시들시들해지고 사람들이 관심권이 다른 거로 옮겨간 다음에 정말 그 업종의 펀더멘탈이 정말 크게 개선되면서 그때 발견됐던 주식들이 정말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니까 차라리 투기적으로 초반에 달라붙던지 네네네. 나는 도저히 그거는 투기적이라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보면서 장기 투자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직원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장기 투자 좋죠. 근데 시작할 때부터 난 장기로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워런 버핏 아저씨 정도는 하는 거죠. 뭐 10년을 생각을 해도 그냥 뭐 한 이틀 연속 상한가 맞고 그럼 빨리 나왔으면 너무 좋겠죠. 좋죠.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니네가 장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숏텀이 적분화돼서 우상향하는 숏텀들이 다 모여서 있었을 때 내가 정말 3년 갖고 있었는데 10답을 났어가 되는 거지. 시작 때부터 이거 3년 후엔 10배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식은 3년 후에 10배 되지 않아요. 보통 없어지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약간 뭐 그거 자체가 목적이다. 뭐 기네스북으로 내가 몇 년 보유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사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장기 그럼요. 투자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 거죠. 안 됩니다.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